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5월 1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이 급등 마감했죠.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빠져서 20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금요일 날은 하루 만에 최대폭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 반등의 이슈가 없었고 있었다면 연준 풋 얘기가 나왔죠. 제롬 파월이 이 이전에 인플레이션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천천히 했죠. 0.2하고 0.5% 했습니다. 0.75%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하던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과함을 인정하고 금리 인상이 늦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풋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풋이라는 건 이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을 더디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매우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늦출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은 늦출 수가 없어요. 제롬 파월도 금리 인상이 늦었다는 걸 인정한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은 엉뚱한 해석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너무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금은 바닥이 진행될 뿐이지 바닥이라고 보긴 어렵다, 여전히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시장은 6월달에도 금리 인상이 있죠. 6월달에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고요. 금리 인상은 속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75를 할 수 있다는 걸 열은 것 같은데 시장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더 좋게 해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이번 주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등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날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 기술적 분석상의 산바닥의 모습이 나스닥에 있었어요. 다우에는 없어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일주일 동안, 그렇죠? 여기서부터 내렸잖아요. 요 며칠 사이에 쫙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 되돌려오는 모습이었죠, 다우는요. 근데 이제 주봉상으로는 120주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보였던 상황이었고요. 다우에는 없는데 나스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1번 보시면 이렇게 1, 2, 3 3바닥인 것처럼 보이는. 근데 나스닥은 3바닥인처럼 보여서 그런지 한 3.8%까지 올랐어요. 다우는 그렇게 안 올랐죠? 1.4%밖에 안 올랐는데 나스닥은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나스닥은 고점이 13,000이었어요. 13,000에서 어디까지였나 11,100이니까 2,000포인트 빠졌죠. 시하 5, 6% 정도 빠졌다가 한 0.5%, 한 5% 정도 올린 거죠. 이 저점 대비로 오른 상황으로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요 이평선상으로 추세선,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의 주봉은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될지는 좀 더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 수준까지 금리 인상 후의 모습을 봐야지, 지금은 진행형 상황에서 이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유 환율이요. 1280원 이탈 마감을 했어요. 지난주에 환율이요, 잘 버티다가 막판에 좀 밀렸었어요. 1284원에 끝났거든요. 1284원에 끝났는데, 본장에 1284원에 끝났는데, 역유 환율에서는요 1278원인가에 끝났어요. 제 기억으로 1200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278원 56전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무너지거나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환율은 여전히 상승 중 일시적인 멈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적으로 본다면 환율은 여전히 상승 마인드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전환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환율이 멈추려면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이 멈춰야 돼요. 금리 인상이 멈춰야만 환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금리 인상이 역시 진행형이라면 환율도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주가가 바닥이라기보다 일시적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전히 양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모습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의 반등에 대한 모습을 추세 전환으로 100% 인식할 거냐 말 거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환율이 올라오면서 주가의 반영이 거의 안 됐죠. 근거리에 1207원일 때도 주가는 2591이었습니다. 한 2, 3개월 전에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1280원인데도 주가는 2600이잖아요.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누가 방어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원달러가 급격하게 내려오든 주가가 급격하게 내려오든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아니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원달러가 그렇게 내려오든 뭐 이런 식의 방법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내 지시가 추가하느냐 계속 반등 국면이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돌아섰잖아요. 똑같이 이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5일선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올라올 거야. 뭐 시장에서는 2800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추경이 있죠. 근데 추경이 59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경의 재원도 문제지만 추경이 통과가 될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추경이 일단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주죠. 그렇지만 그것이 소상공인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국내장도 미국처럼 급락에 대한 어떤 반반 매수세의 역할이 컸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 방향성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게요. 사실은 개파락이 연속으로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2606포인트도 있고요. 또 여기도 개파락이 2667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속으로 있는 것은 시장에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바람직하지가 않고 한 개 정도 두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606포인트로 오늘 메워주는 모습이 시장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수급적으로 되게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난주 양봉을 세워줬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가 다 던져버리고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기관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기관의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외국인은 더 팔고 기관이 많이 사는지, 기관이 팔고 외국인도 파는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해서 뭐냐면 외국인이 들어올 상황은 아니죠.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우리는 수급적으로 삼성전자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올랐을 때 여기서 물량을 털기 위한 과정에 더 많이 팔았잖아요. 이번도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으면 안 돼요. 왜? 외국인들이 다 공매도잖아요. 그들이 쇼커버링 하지 않나 쉽지 않다. 기관이 쇼커버링을 유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전자 유도할 만한 재료가 없지요. 그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삼성전자 어저께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막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들 다 같이 끌어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좀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